연일 이어지는 강력한 한파 속에 B형 독감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열에 더해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까지 나타나서 장염과 헷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B형 독감의 특징을 이준철 내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요 며칠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 날이 추워지면서 이 바이러스 활동이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번 한파가 B형 독감 확산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B형 독감은 보통 늦겨울인 2월이나 봄철인 3, 4월에 유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네. 올해는 1월 중순부터 유행이 시작돼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러스는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력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어진 강력한 한파가 그 촉매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늘고 실내에서의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현재 B형 독감이 아주 빠르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두 달 빨리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번 독감이 증상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이제 독감하면 열이 많이 나는데 이번 독감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아픈 소화기 증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칫 장염 증상, 요즘 유행하는 장염과 함께 헷갈려서 이게 나는 장염이 걸린 거 아닌가. 근데 알고 봤더니 독감이더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유행하는 B형 독감의 특징이 그 구토, 복통,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을 아주 흔하게 동반한다는 것인데 노로바이러스 장염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성 장염과는 분명 차이가 납니다. 먼저 B형 독감의 경우는 독감 특유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고 두통, 전신통, 오한 같은 전신 증상이 우선이 되면서 뒤이어서 소화기 증상이 따라오는 패턴인 반면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열이 없거나 열이 있다고 해도 미열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열보다는 갑작스러운 구토나 수양성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어떤 것이 먼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독감일 수 있고 혹은 장염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지난달에 A형 독감이 걸렸는데 이번에 바로 B형 독감에 걸렸다. 보통 우리가 이 독감에 걸리고 나면은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독감에 안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방심하면 안 되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독감에 걸렸으니 올겨울은 끝났다 이런 오해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A형 독감과 B형 독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핵산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교차 면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A형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B형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A형 독감에 걸린 이후에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뒤이어서 B형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의학적으로 이것을 면역 공백 상태다라고 부르는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서로 다른 두 가지 독감에 연달아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를 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제 독감이 보통 이제 3, 4월까지 가잖아요. 지금 1월 달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내가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나? 왜냐하면 면역력이 생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지내야 되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백신은 분명 효과가 있고 지금이라도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보통 체내에서 항체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형성이 되어서 길게는 한 6개월 가까이 지속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유행 곡선을 보면 길게 갈 때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도 유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맞으면 그 남은 유행 기간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유행하는 B형 독감은 워낙 전염력이 높고 또 회복 속도가 더딘 경향이 있어서 뭐 노약자와 같은 고위험군이나 단체 생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맞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단체 생활하는 학생, 노약자 같은 경우에 더더욱 이제 예방 수칙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이제 밀집된 장소에서 많이들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것을 아무래도 예방 수칙에서 이렇게 환기 같은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단 말이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환기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추운 겨울에 실내에서 바이러스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라 반대로 이제 그 농도를 얼마나 떨어뜨리냐 문제라 네. 저희가 전략적 환기라고 하는데요. 네. 오히려 추운 날씨에 오래 길게 열어두는 것보다 짧고 굵게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한 10분 이상 네. 이제 확실하게 환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이 mat 통풍을 이용한다고 해서 한 번 네. 열 때 마주보고 있는 창문을 열어서 실내에서의 공기의 흐름을 아주 빠르게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를 씻어내주는 효과를 노리는 것도 중요하고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환기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데 그럼 습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호흡기 점막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서 반드시 가습기 등을 이용해서 습도를 40에서 한 60%를 유지해주는 전략. 그래서 단순히 냄새만 빼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낮춘다라고 하는 좀 효과적인 환기가 네, 중요하다라고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를 낮춘다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예방 수칙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